안녕하세요, 잭스테이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애플워치 3를 일주일 정도 써보고 느낀 점을 좋은 점, 나쁜 점 가감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저는 애플워치 시리즈 3를 셀러 버전으로 샀고요. 일주일 정도 써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써보니까 이거의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말로 빠르고 쾌적하다. 정말로 저는 애플워치 첫 번째 초기 모델에서 갈아탄 사람인데요. 정말 이 쾌적함은 완전히 다른 경험,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냥 너무 쾌적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스펙만 봐도 와이어레스를 돕는 W2 블루투스 칩을 넣어서 와이파이 속도를 85% 개선했다고 하고요. 듀얼코어 S3 칩을 넣어서 전작 애플워치 시리즈 2보다 약 70%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애플워치에서 카톡 알림을 받을 때는 알림이 동시에 여러 개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첫 번째 알림은 잘 오는데 그 다음에 연속해서 오는 알림은 불러오는데 딜레이가 걸려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소리는 계속 나는데, 카톡 소리는 계속 나는데 메시지는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왔구나 하고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리즈 3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서 받는 것처럼 메시지가 여러 개가 와도 그거를 바로바로 받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또한 셀러 버전의 경우는 일반 유심 칩은 너무 크니까 e심이라고 특별히 만든 심이 들어가 있고요. 시계 케이스를 통해서 안테나 역할을 대신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아이폰 없이 시계만을 이용해서 통화를 해봤는데요. 와이어레스로 통화를 할 때 통화가 잘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냥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해도 가슴팍 정도에만 손을 올려서 통화를 하면 깨끗하게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要はこれはソフトウェアの問題でハードウェアの問題じゃないってことですね。즉 통화 품질은 우수했습니다. 합격. 둘째, 셀러 버전은 아이폰 없이도 전화 기능은 물론이고 일부 워치 어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쯤에는 애플 뮤직 가입자의 경우에는 아이폰 없이 애플 뮤직을 통해서 4천만 곡을 스트리밍을 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폰 없이 길 찾기도 가능하고 일부 어플의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애플워치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 셈이죠. 셋째, 운동이랑 건강 기능에 더욱 특화됐습니다. 애플워치 OS를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애플워치가 저한테 운동하라고 닥달하는 횟수가 훨씬 는 것 같아요.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받는 배지를 받는 그래픽도 좀 더 강화됐고요. 무슨 불꽃놀이 하는 영상 같이 보이는데 엄청 아름다워졌어요. OS뿐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는 기존 시리즈 2의 GPS에 더하여 이번에는 기압 고도계까지 장착하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애플워치가 정확히 인식하게 됐어요. 그리고 50m 방수와 방진 기능도 전작과 동일하게 충실하게 되어 있어서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도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애플워치가 심박수 체크를 우리가 따로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휴식기 심박수와 걸을 때 심박수의 변화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되어서 불규칙한 심박수를 감지했을 때는 애플워치가 위험성을 감지하고 사용자한테 알려준다고 해요. 정말 건강, 운동 기능에 있어서는 거의 완전체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플러스 장점, 스이카의 기능이 일본에서 발매되지 않은 애플워치 시리즈 3에서도 가능하다. 이 장점은 저처럼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거나 일본에 여행을 오셨을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전 애플워치 시리즈 2는 일본 내에서 발매된 애플워치 2에 한해서만 스이카의 기능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3는 어느 나라에서 발매된 애플워치 시리즈 3여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편해요. 혁신이에요. 원래 스이카는 한국의 티머니와 같은 종류라서 시계 하나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외에도 일본에는 스이카에 대응하는 곳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븐일레븐 같은 일본의 주요 편의점에서도 스이카가 대응이 되고요. 자판기에서도 이용 가능하고요.
여행자들이 자주 들르시는 돈부리집, 일본식 고기덮밥집, 그리고 스타벅스, 맥도날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도입은 아직 안 됐는데 스이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역 안에 있는 상점들은 거의 대부분 스이카를 대응하고요. 그 외에도 영화관 티켓 발권까지 되는 등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일본에서는 신용카드는 안 되는데 스이카는 가능한 곳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래서 이 애플워치의 스이카 대응 기능은 일본에서 체제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행을 오신 분들도 애플워치 시리즈 3를 구입하신 분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굉장히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애플워치 샀다고 자랑도 할 수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스이카를 어플로 등록을 하고 등록하신 후에는 디지털 크라운 아래에 있는 버튼을 2번만 눌러주면 바로 스이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갖다 대기만 하면 돼요. 개찰구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누를 필요도 없이 그냥 시계에만 가까이 갖다 대면은 통과가 됩니다. 이 편리함을 어디다 비교를 해야 할까요? 너무 편해서 돈을 쓴 것 같은 기분이 안 들 정도입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에서도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단점입니다. 첫째, 셀룰러 버전에 심각한 버그가 있다.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애플워치 시리즈 3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왜 셀룰러 기능을 강조를 안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셀룰러 기능이 단점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이에요. 일단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꽤 심각한 버그인데요. 바로 인증되지 않은 와이파이에 애플워치가 접속했을 때 셀룰러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버그입니다. 이 버그는 이미 주요 외신들도 전한 바가 있고요. 저 역시 이 오류에 대해서 일본의 애플 소비자 센터에 개인적으로 문의해 보니까 이 버그는 거의 대부분의 애플워치 시리즈 3가 겪고 있는 문제고요. 소프트웨어를 통해 업데이트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에서 이렇게 심각한 버그가 나온 거는 좀 충격이었어요. 이건 마치 카메라를 샀는데 셔터가 안 눌러지는 문제가 발견된 느낌? 컴퓨터를 샀는데 전원이 안 눌러지는 버그가 있는 느낌? 세탁기를 샀는데 세탁이 안 되는 느낌? 제 시계 같은 경우도 특정 와이파이 지역에 가면 가끔 열리던 앱도 안 열리는 증상을 겪었는데요. 웬일인지 이번에 아이폰 소프트 업데이트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아직 셀룰러 기능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버그 수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둘째, 전화 오래 쓰시는 분들한텐 비추입니다. 애플워치의 한 번 충전의 전화 가능 시간은 1시간 내외입니다. 이거는 사용자의 이용 패턴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문제 같아요. 만일 전화를 자주 거시는 분이 애플워치의 셀룰러 데이터만을 이용하고 싶어서 이 워치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비추합니다. 구입을 만료하고 싶네요. 제가 100% 충전한 워치로 15분간 통화를 하고요. 15분간 워치만으로 통화를 하고 그리고 10분간 음악을 들으니까 100%였던 배터리 잔량이 80%가 됐어요. 그러니 워치만으로 1시간 통화를 한다면 거의 방전 직전에 가서 다른 기능은 거의 못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폰을 2-3시간 집에 두고 가볍게 운동을 하면서 15분, 20분 정도의 전화를 하겠다 한다면 꽤 나쁘지 않은 배터리인 것 같아요. 즉 이거는 그 사람의 생활 패턴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운동할 때 핸드폰을 집에 두고 15분, 20분 정도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 딱 그 정도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 마세요. 셋째, 현재로서는 셀룰러 데이터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건 차후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업데이트를 해주면 해결될 문제이긴 한데요. 아무튼 현 시점에서는 애플워치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앱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애플워치만으로는 이메일 송수신이 불가능해요. 기존의 핸드폰을 통해서 수신한 건 읽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온 메일 같은 경우는 전혀 수신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한테 정말 중요한
어쩌면 전화보다도 더 중요한 카카오톡도 지금 현재 애플워치 자체만으로 돌릴 땐 먹통입니다. 그냥 뱅글뱅글 로딩만 계속되는 화면이 나올 뿐이고요. 전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자주 쓰는 라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아예 화면에 지원이 안 된다고 마크가 딱 뜨고 맙니다. 이러니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애플워치만 가지고 밖에 나가기가 굉장히 불안해요. 카톡 메시지도 못 받고 메일도 갱신 안 되고 셀룰러 기능 자체도 불안정한 상태니까요. 다만 앱 중에는 일부 셀룰러 기능을 제공하는 앱도 있었는데요. 그 앱을 돌려보니까 애플워치랑 페어했을 때처럼 굉장히 쾌적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즉 업데이트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사용 만족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빨리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네요. 특히 카카오톡. 물론 애플워치 3 셀룰러 모델도 기존과 같이 아이폰과 연결이 돼 있을 때는 현존하는 애플워치 중에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너무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자고 매달 돈 내는 셀러 버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참고로 셀룰러 버전 이용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의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소프트뱅크 통신사를 사용하고요. 지금 현재 소프트뱅크는 6개월 동안 무료 체험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후부터는 매달 기존 전화 이용료에 350엔이 추가됩니다. 소프트뱅크 이외에도 일본의 대부분의 통신사가 350엔부터 500엔 사이에 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 10달러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이죠. 한국에도 기왕이면 일본과 같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책정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가입의 경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굳이 통신사까지 찾아갈 필요도 없었고요. 그냥 애플워치를 페어를 시키면, 그 셀룰러 버전을 페어를 시키면 자동으로 계약되어 있는 핸드폰 통신사에서 연장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창이 떴어요. 그래서 몇 번 어플로 예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니까 바로 페어가 됐어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셀룰러 버전이 나오면은 아마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빨리 셀룰러 버전을 체험하고 싶으셔서 해외에서 직구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현재는 구입한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해외 로밍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심이어서 그렇다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점 숙지하시고 신중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략한 신형 애플워치 3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초기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한 성능에 저는 그래도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버그도 빨리 수정해주고 주요 어플리케이션도 애플워치 3에 맞는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나온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저의 애플워치 시리즈 3 셀룰러 모델의 첫인상은요, 애플워치의 위대한 독립선언. 그러나 아이폰으로부터 완전 독립하기엔 많이 미숙하다. 사춘기 소년의 독립선언 같아요. 자,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동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